저희는 뭐 작심해 놓고 30일 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앉았다 일어서기 열심히 하면 하루에 30개씩만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꾸준히 해본 거라고, 제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꾸준히 해본 게 1년 동안 해가지고 책 하나 써내는 걸 가장 오래 한 것 같은데, 이 쪽으로 들어오면은 단위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본 1000일 뭐 이렇게 그죠? 그걸 5번씩 하시고 막 대단하십니다. 부탁을 받기는 오늘 약간 입문적인 순서인데, 평소에 잘 안 듣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달라고, 같이 음악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70분 짧게 해가지고 같이 서양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흘러나왔고 그 맛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테너 양승엽 씨랑 두 분이 노래를 해주셨는데, 사실 성악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런 무대입니다. 예, 그게 뭐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서도 가까이 있었지만 이게 공명이 전혀 공연장식 공명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펙트 장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악가들이. 연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명필이 붓갈이냐 그러지만 사실 명필이 붓갈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간에서 저렇게 좋은 소리를 내준 것도 참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제가 처음에 그래서 다른 걸 조금 준비했었는데 그걸 통과하고 몇 개씩 스킵해가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클래식이란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클래식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고전입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이란 단어는 음악에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뭐 문학 작품 또는 옛날 영화 뭐 이런 다 클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만 클래식이란 말을 쓸 때 우리가 그냥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검증된 것을 클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음악들이 나왔고 없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음악들은 몇백 년의 세월을 살아남은 음악들인 거죠. 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바하니 뭐 모차르트니 베토벤이니 하는 사람들은 그 세월을 살아남고 버틴 작곡가고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음악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 존경심 같은 게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를 통과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오늘이 너무 인문학적으로 들어갈 시간은 아닌 것 같아서 한 가지 도표만 가져왔습니다. 서양 역사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크게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기, 근세, 현대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듣는 클래식 음악은 저기 근대, 여기 160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1900년까지 음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상하는 음악의 한 70% 이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환산하면 저기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1598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부터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음악, 그릇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클래식 음악에 속합니다. 여기에 뭐 비발디, 바하, 핸델, 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이런 사람들 다 있었다는 거죠. 이 바로크 음악이라서 굉장히 부닥다리같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텔레비전이나 뭐 드라마나 CF에 아주 자주 삽입이 돼요. 그래서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CF 들어보면 뭔가 뒤에 음악이 나오는데 뭔가 다 바로크 음악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글쎄요,
그 음악은 안 들어봤어도 저 비발디란 이름 자체는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비발디 파크 뭐 이런 데 가서 애들 놀이동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비발디란 이름을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바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이탈리아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국민 클래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나오는 한 곡인데, 겨울이 시작됐으니까 그 중에 겨울의 1악장 부분을 들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 이 겨울 1악장 부분에 이게 비발디가 각 악장마다 비발디가 조그만 시를 써놨어요. 저게 겨울이니까. 얼어붙을 듯이 차가운 겨울, 산과들은 눈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잡아든다.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가 극심하며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시원한 음식을 먹는 맛이 좋다. 뭐 이런 어떤 글 써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죠. 자, 바이올린 혼자 한 바이올린하고 나머지 전체 악기가 어떻게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비발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음악책에서 옛날에 배웠던 바하하고 핸델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죠. 그 당시에는 헤어스타일이 왜 저랬냐면은 가발, 남자들은 가발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마치 정장 입고 어디 공식 행사에 나가는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다들 저렇게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저 시절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저 가발 문화가 없어져요. 하나의 그 당시의 시대적인 패션입니다. 왜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하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탁월한 점은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그게 최고의 음악 매뉴얼, 음악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음악이 사라져도 바하 음악만 있으면 복원할 수 있다라고 그 프랑스 작곡가가 말했을 정도로 바하는 정말 그 종합의 달인이었던 거죠. 스님들이 오늘 많이 자리하셨지만 제가 서울 있을 때 제가 클래식 음악 평론가니까 어느 스님께서 이제 클래식 음악 좀 듣고 싶다고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음반을 제가 몇 장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하 무반주 첼로 몸곡 전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스님을 다시 뵙게 됐어요. 뵙게 됐는데, 그래서 스님 그래서 드린 거 좀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나간 인사로 그냥 말씀을 했는데 손을 이렇게 잡더니 이게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 법문을 못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악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스님은 클래식 마니아 되셨어요. 공연장에도 꼭 오시고 그러셨습니다. 왜 어느 날 자기한테 꽂히는 음악 있잖아요. 그게 뭐 임영웅이든 뭐 패티김이든 뭔가 꽂히는 게 이 사람마다 음악이 있어요. 그럼 그 꽂히는 것에서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음악 감상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크 시대를 이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고전주의 시대 또는 뭐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나오고, 여기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재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죠. 전 세계 역사상의 천재를 모아놓은 책에 보면 어쨌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35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명곡만 626개 집계된 거, 그리고 그게 뭐 하나가 뭐 그냥 시시한곡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곡들을 남겨놓은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죠. 일단 가족사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가엾도다. 나는 나이 16세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베토벤이 그럴 정도로 가족사가 형편없어요. 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고 맨날 밤마다 들어와서 애 두드려 패고 도망 다니고, 엄마는 우울증 할 때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 하나 있는 건 일찍 죽고, 두 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재수 없음이라고 쓰는 이유는
부동산에서 두 번째 동생이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랬다가 폼 잡고 그래가지고 베토벤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의절하고 살았고. 근데 귀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네, 그리고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비엔나에 음악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조금만 삐끗하고 자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하이나처럼 물고 뜯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했었죠. 게다가 젊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뭔가 연애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인들의 유서 모음집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베토벤의 이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입니다. 이게 유서 원본 중에 한 장인데 이 앞부분에서 베토벤이 그런 말을 쓰나요? 나보고 강팍하고 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아, 나 사실 할 말이 있다. 나 사실은 귀가 잘 안 들린다. 이 말을 썼어요. 예. 이게 음악가로서 얼마나 하기 힘들었겠어요. 자존심이 모든 걸 버리고 한 말이죠. 멀리 있는 목동의 피리 소리도 안 들리고 꾀꼬리 소리도 안 들린다. 그렇다고 나만을 위해서 크게 소리쳐달라고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크게 연주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오죽 답답했으면 나 죽고 난 다음에 해부해가지고 왜 이런 게 생기는지 알아봐 달라고까지 이 편지에다가 다 해놨어요. 그리고 두 동생 앞에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덕성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문장을 저렇게 맺습니다. 내가 가진 예술적인 재능을 모두 발휘하기 전에는 설령 내 운명이 아무리 가혹하게 괴롭혔더라도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죽으며 용감히 너를 맞으리니 언제든지 올 테면 오라. 이렇게 탁 요술을 끝맺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따다다단 따다다단 하고 나가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저걸 가지고 1, 2, 3, 4악장을 끝까지 관통해내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이게 1, 2, 3, 4악장을 나눠졌고 처음 이제 클래식 들을 때 알레그로, 콘브리오 이런 거 붙어 있고 한데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음악은 음악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재밌는 것은 음악이란 게 아까 바하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엄밀한 관계를 그걸 다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건 베토벤은 확실하게 멋진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가 연설을 할 때 잘된 대화, 잘된 연설이라는 게 있죠. 이야기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일단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순서도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음악에서는 소나타 형식, 론도 형식 이런 게 있어요. 형식을 일단 갖춰요.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질 듯 하면 악장을 잘라 놓습니다. 1, 2, 3, 4 악장으로 잘라 놓고 기승전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3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 빠지고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 이럴 때 그냥 집에서 헤드폰 같은 거 딱 끼고 베토벤 5번 같은 거 들으면 힘도 나고 그래 베토벤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힘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짧은 시간에 서양 고전 음악을 가져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악 세계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일단 서양의 것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그 뭔가를 알 때는 대립항을 알 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쪽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지휘자가 말년에 있을 때 기자가 질문했어요. 왜 음악을 들어야 할까요?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는 배우면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인다는 것은 살면서 정말 중요한데 음악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그런 말을 했는데 특히 저는 클래식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듣는 시간도 길고 우리에게 좀 익숙지도 않은 음악이기 때문에 엉덩이를 붙이고 이렇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듣는 힘을 배양합니다. 책인데 제 책 중에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제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컴퓨터 벽에 메모지로 붙여놨던 말인데 제가 그때 적어놨는데 저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하니까 저 말이 생각나서 책에도 써놓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죽는 날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머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슴,
혼자서 산책을 다닐 수 있는 다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손이 되기를 하고 요만한 포스트잇에 붙여놨는데, 저 역시 나이를 먹으니까 저만한 그 기독거리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저 중에서 저 중간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가슴에 방점을 찍어서 1시간여 동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양한 음악이 있길 바랍니다. 저도 역시 임영웅도 좋아하고 패티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만은 안 들었던 음악, 한 종류의 음악만 듣고 살아가기엔 좀 억울해요. 너무 좋은 음악이 많습니다. 인간이 몇백 년 동안 따듬어 놓고 그것이 오늘 힘이 있게 살아남은 그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음악 세계로 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